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벌써 2월의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에 대한 어떤 집계치도 나오고 있던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았고 2006년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전세금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모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가진 매물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 관심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 부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곳 02-2077-6330번으로 전화주세요. 02-797-0300번 문자번호인데요. 질문 여기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잘 체크해뒀다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보는 날입니다. 매주 네. 월요일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하나씩 열어볼게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 30일에 한전부지 개발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지상 115층, 총 571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빌딩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도 열어봅니다.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의 비아파트 주택 월세 거래량이 전년 대비 6%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세 임대료도 1에서 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 한전부지, 현대차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점점 더 빌딩 그 층고 수가 높아집니다. 제2롯데월드 그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진다면서요? 네. 자, 일단은 작년에 한전부지를 이제 현대그룹에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높은 빌딩으로 또 이제 짓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일대가 아무래도 좋은 여건, 지가 상승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까지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그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가장 우리나라에서 네네. 높은 빌딩은 어디 있을까요? 제일 높은 빌딩이요? 네. 예전에는 이런 질문 받으면 당연히 64빌딩 했었는데 이제는 높은 빌딩이 많아서 글쎄요. 여기 IFC 그 건물? 여의도에? 일단 거기만 해도 네. 지금 일단 대략 한 7위 정도가 되고요. 63빌딩은 7위? 예, 15위입니다. 63빌딩이. 아. 자, 그럼 가장 높은 빌딩 물론 네, 층수도 어딜까요?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요. 가장 높은 거는 인천 송도에 있는 그 네. 동부가 무역타워. 가 가장 높아요. 거기가 송도 안 가봐서 또 몰랐네요. 그랬죠. 자, 오. 305m로서 가장 높고요. 네. 층수로는 68층입니다. 아. 이제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네네. 층수로 따진다면 두산에 있는 위브더 제니스 타워라는 곳이 2011년에 완공을 했는데 해운대에 있어요. 80층. 네, 그리고 높이는 네. 300m가 되는 거예요. 아,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정되는 것이 일단 내년에 롯데월드 타워가 예정이 되는데 층수로는 123층이고요. 네네. 555m가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삼성동에 현대에서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2021년 예정을 하고 있는데 115층 층수는 뭐 롯데월드 타워보다는 좀 약하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높이는 16m가 더 높다는 거. 와, 예, 이렇게 500m가 뭐 그냥 다 넘어가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 또 부산에도 2016년에 500m가 넘는 107층 롯데타워가 이렇게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높은 빌딩들이 좀 랜드마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서게 되고 그 일대에 많은 어떤 관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요것도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또 이거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정된다면은 일단 용산이라든지 네. 상암동이라든지 이런 곳도 600m가 넘는
그 빌딩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네. 자, 그렇게 높은 빌딩이 이렇게 들어선다고 한다면요, 이 소위 그 빌딩 바닥 면적을 다 더합한 연면적이 굉장히 높고요. 그거에 따른 인구 유입부터 해서 땅값,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모두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지금 그 롯데가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 일대라든지 또 이 그 삼성동 일대 또 지금 9호선도 3월 달부터 연장된다고 하거든요.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역까지 또 그 이후로도 또 3단계가 또 9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잠실 일대에 대한 어떤 그 주택 가격부터 해서 집가 상승이 충분히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에 정말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좀 서두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명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단 안전하게 지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키워드가요.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의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아파트가 아닌 곳에 대한 거래량 네. 이런 부분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항상 전세나 월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이 오르는 순서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대한 통계치로 봐서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비율이 굉장히 최근 5년 동안 통상적으로 한 해에 5% 정도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에서 많게는 50%가 오른 그런 그 지역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처럼 그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도표를 보면요. 일단은 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9만 7천 건에서요. 10만 건 이상으로 지금 일단은 월세량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이 늘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전세도 마찬가지 15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었어요. 자, 근데 뭘 좀 들여다봐야 되냐면 이렇게 10만 정도가 되는 건수에서 다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형태죠. 집주인 하나에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통칭 빌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 세대주가 틀리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가구 형태의 그 늘어난 증가율로 따지면 대략 한 1.6%니까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반대로 이 그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이 거래량의 증가율은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세대로의 전세에 대한 또 월세에 대한 증가율이 곧 그 매매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니까요. 다세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주택 월세 거래가 많은 지역을 이제 서울에서 보니까요. 일단 마포, 관악, 강남, 송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는데 2호선이나 5호선에 집중이 많이 돼 있고 또 이 업무지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는 곳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시흥 해가지고 사업장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은 곳이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뚜렷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이 집값으로 연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해 또 괜찮을 만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정말. 자, 이제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과연 어떤 뉴스가 1번으로 올라와 있을까 보겠습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면 경기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도 4,800만 원가량이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크게 놀랍진 않아요. 워낙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정말 천정 모르고 치솟고 있고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와 진짜 이렇게 하기는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거주 트렌드가 변화돼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유에서 내가 집을 사서 갖고 있는 거 하고 또 전세를 어떤 임대차로서 내가 거주를 하는 거고 네. 그거 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일단은 지금은 전세 살아도 집 없어도 누구한테 좀 뭐 집도 없느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또 교통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서울에 낮의 인구, 유동성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로서의 주거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게 집값보다는 전세금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래프로 봤을 경우에 지금 이제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파랗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지 서울 가구당 전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략 한번 3억 4천만 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면요.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가구당 매매 금액 같은 경우가 더 적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략 한 5천만 원 차이도 정도가 제법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전복이 됐냐라고 본다면 2년 전인 2013년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는 2011년이죠. 여기가 경기도에 있는 가구당 매매 금액이 거의 근 3억 가까이 이렇게 됐다면 오, 네. 이렇게 전세 금액이 2억 4천 정도밖에 안 됐다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서 준 거예요. 전세 가격은. 그런 이거로 봐서는 경기도에 있는 매매 금액이 굉장히 지금 안 오르고 그대로 가두고 있더라라는 부분하고요. 전세 금액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전세 수요자가 또다시 매매로 전환됐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아무래도 인기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오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이 비교 평가를 전세에 대한 금액 비율로 이렇게 산정을 해 본다면 서울에서 꼭 거주를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요. 전세보다는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 조금 더 발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런 뉴스들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저희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전화 받으러 갈 텐데요. 그 전에 이은원 대표의 무료 세미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안내해드릴게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2월 7일 토요일, 2월 9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 만나러 갈게요.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저희 가보면 좋을까요? 궁금한 곳 알려주세요. 네, 지금 얘기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신당동 네, 6구역에 있는 레미안, 네네. 거기를 어떻게 구입을 하면 앞으로 어떨까 하고요. 아, 그거 하고 또 네네. 하나는 금호동하고 두 군데. 금호동? 금호동은 네. 뭐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주택이고요. 아, 주택.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신당동 먼저 한번 들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은원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당 6구역 네, 레미안인데요. 레미안 그 하이베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그렇고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할까? 이제 금호동을 할까? 금호동에 금호동 있는 주택을 할까?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할까? 네. 아니면 아파트를 할까? 요거잖아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이 네, 그 네. 금호동 다가구 주택 형태는 아니요, 다가구는 땅값 아니고 네. 땅집인데 네. 그냥 한 세대만 살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옛날 한옥집 같은 거. 자, 그러면 집이긴 하고. 지금 예. 금호동에 사시려는 곳이요. 네. 지금 혹시 개발 예정이 있나요? 21 지역이라고는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취소됐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21구역 하면은 지금 금호역 그 근처에 있는 곳이잖아요. 지역적으로는 예, 예. 금호 그 하이리버 1단지 아래쪽이 그 21구역이거든요. 예, 예. 자, 여기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형태의 땅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지가 상승이 더 유리할 것이냐, 예. 아니면 아파트가 더 유리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두 개 중에.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땅이라는 게 좋냐, 아파트가 좋냐, 이거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예. 땅도 땅 나름이거든요. 땅이라는 거는 사실 그 땅을 갖고 뭐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땅이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형태를 지을 수 있는, 짓고 나서 월세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그 땅을 사시려는 어떤 그 수요층, 건축을 하시려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베이비부머 세대의 그 연금형 부동산을 다가구 주택 형태로 짓거나 아니면 그걸 매입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입지를 보니까요, 21구역에 네. 나중에 건축 행위를 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 효과는 굉장히 약한 지역이 또 이쪽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지역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예. 여기 말고 예. 다른 다가구 주택, 아니 다른 형태의 땅이라면은 혹시라도 다시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곳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요. 네. 개발로 묶였다라고 하면 단독주택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일반 시세보다도 평가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개발 예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예. 더더욱 여기는 하시면 안 돼요. 금호동은? 예, 금호동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땅을 사시지 마시러라. 다른 거는 한번 또 비교를 해볼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 지금 2011년 입주를 했잖아요. 예. 자, 여기가 혹시 보고 계신 평형이 네. 몇 평짜리인가요? 20평대나 30평대면은 제가 네. 금호동도 방이 좁지만 방은 4개가 필요해서 네네. 거기도 4개, 여기도 4개, 40대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쪽에 40평대를 사시는 건 그거는 좀 안 맞아요. 새 아파트 신당동? 신당동은 새 아파트일수록은요. 예. 20평대나 30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요? 40평대에 대한 예. 향후에 어떤 구매력이 굉장히 낮은 게 전체적인 추세거든요. 현재. 예. 그러면 금액대를 따져 본다면요. 오히려 나는 방 4개가 꼭 필요해라는 골자로 간다면 오히려 좀 노후된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금액도 싸고요.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금액이 저렴한데 30평대 새 아파트를 가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노후됐어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40평대고 아마 이 시세가 7억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럼 평당 금액이나 이런 걸 추산을 해본다면 30평대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30평대로 그냥 낮춰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40평대는 불리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예. 오래됐어도 네. 똑같은 평수라도 좀 오래된 거 싼 거를 투자를 해라. 차라리 방 4개가 꼭 필요하시다면. 예. 아니면 그냥 필요하네. 기본적인 시세 차이라도 조금 보실 거라면 30평대를 하시든지. 2011년 입주된 아파트니까. 예. 40평은 일단은 하지 말아라. 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건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요즘에는 올라서 줘야 되잖아요. 잘 안 팔려가지고 값이 좀 싸길래요. 아, 지금 현재요? 예. 일단은 이 근처에서의 40평대의 어떤 수요층이 늘어나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신당동 쪽으로. 예. 수요층들은요, 항상 이런 40평대가 좀 많은 곳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수요층이. 여기 같은 경우에 20, 30평대나 소형 빌라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신당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곳이 이제 작은 평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큰 평형은 불리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돈 벌고 나오는 게 유리하니까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점검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님.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고, 네, 2개 다요. 혹시 고민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물건 딱 생겼다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전요. 강일동에 717번지 네. 고덕 리엠파크 25평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전세가 3월 달에 이제 만기가 돼갖고 네. 재계약을 했는지
또 팔면 이게 언제 팔아야 되나? 예, 예. 또 알겠습니다. 그냥 네. 또 보유를 해야 되나? 네. 고덕 그리고 또 리엠파크 예.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상일동에 말씀하신 곳이 그 고덕 리엠파크 3단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거 아닌데요. 아, 그거 아니에요? 리엠파크라고, 리엠파크. 리엠파크. 717번, 네, 강일동이요. 강일동 710, 7번지요. 17번지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아, 고덕 리엠파크 2단지 말씀하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25평이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4억 2천인데, 예. 4억 2천이요. 4억 2천이잖아요. 25평으로 나누면 네. 평당 금액이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곳입니다. 자, 일단 네. 이 지역의 입지로 따진다면요. 네. 고덕동 쪽에 있는 곳이 그 학군이 굉장히 좋고요. 근린공원이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 교육환경, 교통환경, 또 이렇게 거주환경이라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평당 2천만 원 시세가 돼 있는 곳이 고덕동에 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되고요. 네. 좀 오른쪽에 있는 곳은 하남 미사지구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제 3만 6천 세대가 새 아파트로 들어올 건데 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분양 금액이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고덕 리엠파크 같은 경우는 입주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강일 리버파크하고 리엠파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요. 굉장히 지금 애매한 입장이 돼버렸어요. 네. 자, 이런 상태라면은요. 향후에 네. 지금 이제 전세를 놓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네. 이 전세 수요자가 이 하남 미사지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전세금도 빠질 수도 있고 매매금도 오히려 오르긴커녕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들고 가면 갈수록 손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2016년부터 네. 이 하남 미사지구가 입주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 아파트 또 이제 5호선도 하남 미사지구 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면 많은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뺏기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집값은 더더욱 안 올라가니까 올해 안에 꼭 정리를 하십시오. 아, 네. 네. 예, 예. 전세 그리고 만기가 3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를 네.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 예, 예.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궁금한 네, 거 네.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부동산 가이드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궁금한 것들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될 만한 매물 찾으러 나서 볼게요. 오늘도 세 가지 매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발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대표님 오늘 어디예요?
네, 오늘은 강남권으로 가볼 텐데요. 강남 투자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딱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 두 번째는 제1롯데월드, 세 번째는 9호선 연장선 개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강남 중의 강남, 오늘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논현동 매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매물이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두 가지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 부가현 3구역을 추천드렸는데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가현 3구역,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매물에 못지않은 좋은 매물을 소개해드리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딱 한 장입니다. 1,000만 원. 제가 오늘 그 주변 시세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점검을 하고 왔는데 실제 투자비 전세가일 때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곳. 왜 그러냐면 주변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크게 유명해질 곳.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 강동구에 있는 길동 다세대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부가현 뉴타운고 먼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단독주택입니다. 2, 5호선 충정로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단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3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9,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면 좋아요? 네, 일단 저렴하다는 것과 더불어 소액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주 준비가 거의 시작이 되는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하거든요. 관리처분 총회가 뭔가 궁금하시죠? 예,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면 이제 이주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초쯤에는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예정이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에서는 아주 저렴한 9,800만 원으로 매수 가능하고요. 자, 무엇보다도 새 개발 속도, 재개발에 있어서는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그야말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속도와 더불어 사업성이죠. 그랬을 때 현재 부가현 뉴타운 주변 지역은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또 마무리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이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워낙 단지가 크죠.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죠. 큰 단지에 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과 더불어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높은 사업성이 구현이 된다. 마지막으로요, 입주 시의 차익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자, 25평형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현재는 4억 원입니다. 근데 추가 분담금을 포함해도 4억 2천만 놓고 본다 해도 실제 내가 받는 금액 대비했을 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뉴타운 지역 중심으로 투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지금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보고 있고요. 주변 입지 어떤가 특징 좀 살펴주세요. 서울의 최중심, 그렇습니다. 종로, 시청,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는 곳이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 그리고 도림은 뉴타운입니다. 여기는 33,000세대로 구성이 되는 그야말로 신도시급 규모가 되는데요. 시청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15분 정도,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내지는 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는 이 충정로역은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부가현 3구역이라는 점이죠. 자,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현과 도림은 뉴타운 사이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중심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문대들이 포진하고 있죠.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경기대, 추계예술대들이 있고요. 자, 서울에 가장 개발 이슈가 크게 있는 상암 DMC와 그다음에 용산, 서울 북부역, 그리고 여의도. 자, 마지막으로 서울의 기존 사대문 안까지 반경 4, 5km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큰 배후 주거지로서 가장 입지가 뛰어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몇 가구나 공급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개발 진행 상황이 진짜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단지 웬만한 지방도시 가면은요, 그야말로 택지개발 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할 만큼 4,602세대, 현재 아현, 북아현, 도림을 포함해서 단일 구역으로는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요, 시공사도 2개사가, 그것도 메이저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 롯데 캐슬과 GS 자이건설이 2개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됩니다. 2011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25평형 아파트 분양 신청을 마친 그런 매물임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는 올 가을 내지는 내년 봄이면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무로 해서 이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죠. 자, 이랬을 때 앞으로 그 기대가치,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현 3구역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 인터넷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면 25평대 로얄층 기준으로 5억 8천만 원에서 6억 사이입니다. 공덕자의 다음 달부터 입주 예정인데요. 6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25평대가. 그렇다면은 주변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북아현 3구역 단지도 크고 입지도 뛰어나고 학교 안에 전부 학교라든가 또 공공시설물이 전부 들어오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6억대 초반만 놓고 본다 그래도 이미 시세 차이 크게 높아지는 매물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죠. 한 어느 정도면 여기 뉴타운 지역에 투자가 가능할까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묻어놓으시는 투자, 아주 안심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 2억 1,300만 원입니다. 권리가가 1억 8,300이니까 프리미엄 불과 2, 3천만 원대인데요. 조합원 분양가 4억. 추가 분담금 포함해도 4억 2천에 프리미엄을 계산해도 총 내가 받는 25평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금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주변 시세 얼마라고 그랬죠? 6억 원. 앞으로 입주 시에 3년 뒤에 입주 6억 3천 내지 6억 5천. 그렇다면 시세 차익 4억 5천만 원 들어가서 6억 중반, 초중반에 형성이 돼 있는 그 가치를 잡는다면 당연히 1억 7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은 확실히 확보돼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 전세가 4천만 원에 대출 7,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서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요, 이주비를 받아서 이거 다 상계가 가능하죠.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9,800만 원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자금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자 후불제로 진행돼서 입주 바로 2018년에 잔금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돈 중간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전세 아니면은 투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9,800만 원입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좀 길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돈을 묻어둬야 되니까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은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볼까요? 유의점 꼽아주시죠. 이 매물은요, 100번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수익 실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가져가야 되나? 아닙니다. 지금 사셔가지고 다음 달에 파셔도 되는 그런 매물이고요.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늦게 내년 정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메모 잘 해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북아현 뉴타운 3구역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네, 두 번째 매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박일건 대표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 9호선 신논현역,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2015년 6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자, 박일권 대표의 메모리입니다.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살펴주세요. 네,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강남권에 추진하는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동 한전부지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5층, 우리나라 최고층 높이의 오피스 타운을 형성할 예정인데요. 불과 9호선 연장선을 이용하시면 두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본 지역은 자체적인 강남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의 매머드급 개발 호재와 자체적인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탄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도 강남권 이쪽 지역 갔다 왔는데요. 지금 9호선 연장선 언주역 출구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입주가 6월이기 때문에 3월 말에 입주하실 때에는 개통 이후에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가와 시세 차익, 프리미엄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강남권 주변 지역에 워낙 풍부한 임대 수요, 테헤란로, 강남대로 바로 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가로수길에 여러 가지 상업 업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강남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강남권 핵심적인 지역의 지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빠른 폭으로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투룸주택 지금 3억대 초반까지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고 편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는 더욱더 높은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한번 보러 갈게요. 9호선 연장 개통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교통 얼마나 편리해질까요? 네, 본 매물은 9호선 언주역, 도보 불과 5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테헤란로, 위쪽으로는 바로 강남대로변, 좌측편으로는 강남대로변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인프라 시설들.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타워 크레인과 상업 업무, 관광호텔, 성역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 수익, 특히 임대 수익 얻기에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 자체적인 개발 계획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이면 학군, 생활 인프라시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요. 앞으로 올 하반기에 신분당선 착공이 완료가 됐을 때는 주변 지역에 좀 넓은 범위로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권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최고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개발 소식들이 많아요. 앞서 점검해 주신 한전부지 개발도 그렇고요. 호재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강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가장 큰 호재를 잇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강남역 바로 한정거장만 내려가시면 강남역 바로 옆쪽에는 삼성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바로 롯데치성타운도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 또한 앞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남권의 핵심적인 가장 큰 호재 삼성동 한전부지와 탄천과 잠실 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착공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만약 착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주 인구만 7만 명, 연간 방문 인구가 약 1억 명을 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역의 집가와 임대가와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큰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다음 달이면 9호선 연장선 개통되고요. 올 하반기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도심권을 관통하는 새로운 교통망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쿼드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 또한 지하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또한 자체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1순위 후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치도 뛰어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올 6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물 특징 살펴주시죠. 네, 본 매물은 올 6월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고 9호선 연장선 언주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층 중 4층의 남서향 구조로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층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 있겠고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씩 주차와 굉장히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특히 3베이 구조로서 컴팩트한 사이즈, 7평 자체는 약 12평이지만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옵션과 특히 본 매물을 시공하는 시공업체는 강남권에서 고급 빌라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급 퀄리티의 수입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옵션도 다 제공되기 때문에 강남권에 근무하시는 많은 그런 세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가격부터요. 임대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까지 살펴주세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권, 특히 9호선 라인 연장선과 삼성동 한전부지의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임대가뿐만 아니고 매매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3억대 초반에도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최소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얻었다고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 개통된 후에 입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임대가보다 전세나 월세를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가치로는 전세를 놓으시면 약 2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3, 4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은 워낙 풍부한 임대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그럼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00에서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제가 소개해준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되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하신 거고요. 연간 수익률로 따졌어도 8%, 9%가 넘는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시고요. 이런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강남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3, 4년 안에 1, 2년 안에도 3억대 초반, 중반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실투자금 대비해서 3, 400%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점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매물은 워낙 뛰어난 입지의 매물을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거의 선분양을 함으로써 마감이 다 되기 때문에 입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샘플하우스를 실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입지도 확인하실 뿐만 아니고 샘플하우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도 보시고 샘플하우스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리스크는 전혀 없다. 최고의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확신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정리하시죠. 마지막 매물, 양팔석 대표의 매물 남겨두고 있고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강동구 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올 1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번 달이네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단연 돋보이죠? 대표님 포인트 살펴주세요. 네, 한강을 따라 제일 서울에서 오른쪽 끝쪽. 그렇습니다.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도 이렇게 투자처가 있나? 예,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 그 가치가 높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흑진주라는 점을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그렇습니다. 전세가가 워낙 높은 데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초소액 투자. 그것도 저희가 특이하게 조건으로 맞춰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다. 즉 임대 조건부 잔금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자, 무엇보다도 공급의 희소성이 높습니다. 요즘 방송을 접하시면 아시지만 원룸 아니면 투룸을 주로 방송을 하죠. 자, 분리형 원룸 거의 아마 접하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희소성이 높아서 희소성이 높은 매물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미래에 크게 높아지는 매물이죠.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강조드리는 그 이유 바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그것도 강남 4구에 올해 2만 4천 세대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강동구에 1만 32세대. 자,
어마어마한 규모가 그것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고덕 2단지, 4단지 그리고 3위 그린을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화되는 이 고덕 주공 주변을 공략을 하셔야 움직임이 많은 곳에 바로 큰 투자 수익과 더불어 높은 투자 수익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가치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 그 주변 좀 봐드릴게요. 고덕주공 주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편의시설 같은 건 당연히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네, 고덕주공 주변은요 이미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필적합니다. 그만큼 주변의 편의시설은 아예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명문 학교들이 많고요. 교통 아주 편리하죠.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면 10분이면 강남에 접근하고요. 강동구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강남구 내지는 강남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전철 5호선과 8호선의 사통팔선의 가치가 있는데 여기는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도보로 3, 4분 거리에 위치는 초역세권의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고덕주공의 또 명일 주변의 중층 아파트 재건축 시작되는 바로 옆에 사람들 멀리 이사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지역에 둥지를 틀 수 있는 1번지 수요지 그것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매물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빅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고덕주공 2단지, 4단지 다음 달부터 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단지까지 둔천주공 9,600세대, 명일동에 있는 중층 아파트 포함하면 23,000세대가 이제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 올해 10,000세대가 이주를 시작하죠. 그 주변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주 수요의 최적의 후보지가 바로 길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불량 원룸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그렇습니다. 고덕주공 아파트 2단지 30년 이상 투룸 아파트죠. 실면적이 9평에서 14평 사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이 딱 그 면적에 적합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이주수로에서 최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천호 뉴타운도 또한 2, 3년 뒤면은 이주, 고덕, 천호, 자,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자, 이런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동남권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더불어 구리의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남양주 진건에 이번에 지정된 첨단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상일동 복합엔지니어링 단지는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철 8호선 연장노선, 전철 9호선 연장노선 확장되는 거 아시죠? 올 하반기면 이제 착공이 될 때 별내선까지의 8호선 연장노선. 자, 교통 여건 좋아지고 주변 환경 좋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단지 들어오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는 것.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있고요. 롯데월드타워 그냥 그 현장에 길동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롯데월드타워 짓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건물 보겠습니다. 준공월이 1월이에요. 2월 된지 모르고 전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완료가 된 겁니까,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준공이 마쳤습니다. 건물 안 지어져서 혹시라도 불안하시죠. 요즘 방송에 선분양 많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문의를 받으면 선분양 매물이 나면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확인 매물 가능하고요. 또 주변에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지 꼼꼼히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건물은요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3층 소개해드리고 로얄층이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량 원룸의 3가지 포인트, 무인 택배 시스템, 옥상에 개별 창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료되고요. 풀 옵션이 전부 갖춰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주거생활이 영위되는 그런 확인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내부 사진도 저희 함께 봤네요. 매매 가격 궁금합니다, 대표님. 제가 매매 가격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1,000만 원이지? 매매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 1억 5천만 원은요. 국토교통부의 소액 서민주택으로 분류되는 1억 3천,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다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은요. 취득세 한 푼도 없습니다. 자, 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가 워낙 높아요. 이 주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1억 4천만 원 보장입니다. 특약의 계약서 쓰실 때 특약에 1억 3천만 원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맞추게 되기 때문에요. 1,000만 원, 즉 한 장이면 매수 가능합니다. 자, 주변에 쏟아져 나오는 이주 수요에 의해서 2년 뒤에 매도 목표가액 얼마? 1억대 후반 내지 2억대 초반만 잡으셔도 이미 300% 이상의 수익. 5년 뒤에 매도 목표가액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백 프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 자체가 아주 싸기 때문에요.
분양가가 싸다는 것이 전세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인데 월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월세 2천에 55만 원. 대출이자 전부 빼고요. 3천만 원 실제 투자했을 때 수익률 10%에 가까운 높은 임대 수익도 동시에 얻어가면서 큰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매물, 준공된 매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수 시 유효할 점 간단하게 살펴주세요. 이 매물은요, 오셔서 진짜 임대 수익이 그 정도 되는가, 임대 수준이 되는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십시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갔습니다. 길동 다세대 주택 다시 확인하시죠. 양파석 대표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라는 주제입니다.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으니까 꼭 궁금한 사항들 여기로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